안녕하세요. 그간 눈팅만 하다가 저와 비슷한 종류의 고민에 여러 조언과 충고의 답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좀 기니까 감안해서 읽어주세요. 저는 올해 35살의 남자이고 결혼한 지는 이제 막 6개월이 된 신혼입니다. 아내는 1년 전 강원도에 여행을 갔다가 캠핑장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6개월여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좀 빨랐죠. 처가집이 딸만 넷이고 아내는 그중 셋째입니다. 나이는 저와 동갑이고 위로 결혼한 언니 둘과 아래로 미혼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처제가 사실 굉장히 한 인물합니다. 처음 처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얼굴을 보고는 아주 잠깐이지만 같은 핏줄인데 내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다르지? 하고 생각될 정도로 빼어난 미인입니다. 키도 크고 그런데다 직장은 모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제 아내와 처제가 어릴 때부터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우연한 계기에 얼핏 듣기로는 욕심이 많아 서로가 장난감 먹을 것 등 좋은 걸 먼저 챙기려다 보니 그런 사소한 게 쌓이다 보니 골이 깊어졌으며 그중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된 일이 있었는데 한때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며 매주 보는 잘생긴 오빠가 한 명 있었다네요. 그 교회 오빠를 서로가 티를 안 냈지만 자매가 서로 좋아했었다고 하는데 언제는 소리를 지르면서 싸운 적도 있었다 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에 와서 생각이 드는 게 전조는 이때부터가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네요. 서로가 욕심이 많았던 것인지 자는 싸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만나면 거의 한두 마디 대화만 형식적으로 나눌 정도로 냉랭합니다. 그나마 처제는 제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농담도 하고 언니한테 애교도 잘 부리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아주 차갑게 썰렁하다던가 재수없다던가 하는 말로 딱 끊어버리곤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그러지 말라고 처제 노력하는 거 안 보이냐고 했다가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처제 편든다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여하튼 3개월 전, 그러니까 결혼하고 3개월 지난 후 회사에서 긴급히 미국 출장 명령이 떨어져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달 정도 있을 예정이었지만 미국 쪽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6개월 이상을 지내게 되는 상황이었지요. 출국하기 전날 처제, 아내 친구들, 제 친구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까지 쉬지 않고 마셔서 다들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고 그나마 술이 좀 센 제가 주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제가 제게 오더니 몸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메일로 알려주면 소포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의가 고마워서 처제밖에 없다고 처제랑 결혼할 걸 그랬다고 농담처럼 그랬고요. 그때 처제가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미국 출장 갈 일 생기면 형부 보러 갈 테니 거기 도착하면 주소 좀 이메일로 알려달라고요. 그때는 아무 사심 없이 그러자 했습니다. 그리고 출국했지요. 여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한 달 전 8월 12일이었네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형부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제였습니다. 일단 나와서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지금 JFK 공항에 있다는 겁니다. 회사 일로 출장을 왔는데 형부 사는 곳이랑 가까우니 보러 가겠다고 어떻게 가면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반가웠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버스 타는 법을 알려주고 도착하면 다시 전화를 했죠. 그리고 조퇴를 하고 처제를 마중 나갔습니다. 모버스에서 처제가 딱 내리는데
일단 막 반갑고 해서 저도 모르게 미국식으로 포옹하고 짐들어서 제 차에 싣고 집으로 갔지요. 저는 회사에서 원베드 스튜디오 하나를 렌트해줘서 거기서 혼자 머물고 있었고요. 집에 도착했는데 처제가 스튜디오를 쓱 한번 둘러보더니 형부 너무 불쌍하게 산다고 까르르 웃다가 갑자기 집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고 말렸는데 처제는 저 화내요. 이러면서 제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후다닥 집 청소를 다 끝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사냐면서 장을 보러 가자고. 그래서 처제와 함께 H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역시 처제가 다 하고 요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밀린 얘기를 한참이나 나눴죠. 새벽 2시쯤 돼서 저는 이미 너무 피곤한 상태였고 처제는 시차 때문에 아직 쌩쌩한 것 같았습니다. 저를 힐끔 보더니 막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얼른 주무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놀고 싶은데 너무 졸려서 안 되겠다고 미안하다고. 처제에게 사과하고는 소파에서 자려고 하니 침대에서 자라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처제가 침대에서 자라고 했지만 자기는 아직 더 놀아야 하니까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해된다고 침실방으로 가랍니다. 그래서 전 그냥 대충 씻고 침대방에 누웠고요. 솔직히 좀 술을 마셔서일 수도 있지만 싱숭생숭했습니다. 형부와 처제라는 보더만 없었다면 이 상황에 그냥 있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혈연이 된 관계니까 하고 한 10분쯤 보채다가 에이 하고 그냥 잠들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제가 조용히 문을 노크하면서 제게 자느냐고 묻길래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 일어나 불을 켜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처제가 제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신세가 아니었다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지만 저도 모르게 처제를 그대로 안고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더 이상은 여기에 남기기 곤란하고 그 후 처제는 사이를 더 저희 집에서 머물렀고 그동안 저희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마치 부부처럼 연인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혹시 서로에게 죄책감을 줄까 호칭을 형부 처제에서 오빠, 응응야로 자연스럽게 바꿔 부르기 시작했고 처제가 돌아가는 날은 아무렇지 않게 또 놀러오라고 또 오겠다고 하고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놈이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처제가 돌아가고 나서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제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상식과 도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도 태연하게 한국에서 걸려온 아내의 전화를 받으며 사랑한다고 몇 달 있다가 보자고 말하는 제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제발 시간이 되돌아갔으면 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그렇게 큰 일을 벌려놓고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되더군요. 어차피 우리의 관계는 우리 둘밖에 모르고 처제가 먼저 그 일을 입 밖에 올릴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건은 그저께 저녁에 터졌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를 받는데 다짜고짜 제게 그러더군요. 혹시 응응이 만났었냐고. 순간 심장이 발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침착하게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내가 설명해 주더군요. 장모님과 아내, 처제 셋이서 추석 준비를 하려고 장모님 댁에 모였는데 이런저런 얘기 끝에 장모님이 지나가는 말로 우리 셋째 사위는 밥이나 잘 챙겨 먹나 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처제가 무심하게 잘 지내시던데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약간 당황해서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처제는 이메일로 형부가 얘기해줬다고 얼버무렸답니다. 근데 여자의 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내가 너 얼마 전에 미국 출장 갔다더니 혹시 형부 거기서 만났냐고. 처제는 아니라고 자기는 LA 쪽으로 갔었다고 했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는 갑자기 아내가 잠깐 숨을 고르더니 출입국 증명서 어디서 어떻게 떼는지 아느냐고 제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 출입국 증명서에는 처제가 JFK에 왔었다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걸 아내가 본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눈에 뻔히 보입니다. 아내에게 그냥 처제를 믿으라고 왜 이렇게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되려 화를 내봤지만 아내는 이번엔 뭔가 좀 이상하다며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처제가 이상해서 그런다고 알아봐야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제게 벌어진 일들을 정리한 것이고 이제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당연히 이혼하자고 할 테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순간의 실수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돌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처제와는 그냥 순간적인 욕망을 참지 못한 것 뿐이고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는 잘 압니다. 그러니 비난보다는 님들께서 제게 도움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아내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심각한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아래는 사연의 댓글 중 일부입니다. 와이프분하고 입장을 바꿔보시죠. 남동생이 좋을 훈남인데 와이프가 출장 가서 그랬다 쳐보세요. 딱 돌겠죠? 편안하게 사시려면 그냥 입 싹 닫고 평생 마눌님께 충성하면서 사시고 그래도 털어놓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시면 이혼 각오하고 말씀하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에 욕정을 못 참아서 일을 크게 만드셨네요. 처제라는 분도 약간 정신이 어떻게 된 듯. 차라리 남남관계인 딴 여자랑 그랬으면 몰라. 처제랑 그랬다면 얘기가 달라요. 왜 그러셨어요? 다 큰 어른이. 참 안타깝네. 한순간의 불장난이지만 여기서 큰 잘못은 처제가 처음에 님의 방에 들어왔을 때 별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걸로 봐선 님도 은근히 그걸 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제가 만약 여자 입장이라면 님이랑은 이혼하겠습니다. 상습범의 냄새가 좀 납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비밀로 하세요. 잘하면 진짜 죽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 못 받으실 것 같음. 차라리 모르는 척 잡아떼시던가. 정말 지금 아내분과의 관계를 끝내기 싫으시다면요. 아내분이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뭐라 하실까요? 정말 사실대로 말하신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잘못하시고 실수하신 것 같네요. 용서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 자체를 버리세요. 반성하는 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이란 욕망과 욕심보다 이성이 앞서기 때문에 사람인 겁니다. 한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했다. 후회한다. 반성한다. 결국 님은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상처받을 아내분이 크게 걱정되는군요. 그냥 낚시의 길을 진심으로 사실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숨기셔야 함. 출입국 기록 본인 아니면 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가지가지 한다 정말. 한순간 선을 넘으면 통제가 안 되죠. 본능이란 게 솔직히 이쁜 여자가 옷 벗고 들이대고 입술 닦아도 문제없는 상황이라면 반 이상의 남자들은 환영할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건 와이프 동생이란 거죠. 이건 좀 심각한데 와이프 동생분께 말해서
며칠 머물긴 했는데 만나진 않았다고. 언니가 오해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갔다고 했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절대 아내분께서 알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후로 그런 일 없도록 처제분이랑 타협을 보세요. 그분도 순간 불장난인 것 같은데 이미 지나간 일 어쩔 수 없고 본인이 후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들춰서 양쪽 다 힘든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엔 몰라서 좋은 비밀이란 게 있으니까요. 여튼 최대한 숨기고 의심받지 않게요. 그리고 아내분에게 잘해주세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하고 그랬으면 한번 실수했다 치고 생각나고 괴롭고 화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천불이 올라오겠지만 어떻게 봐주고 같이 살 수도 있을지도. 그런데 어떻게 가족하고 나 같으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될 것이다. 소설이길 바란다. 그 처제분 분명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언니한테 자격지심이 있는지. 여하튼 당신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나라면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알게 된다면 미치겠죠. 쭉같이 사시고 싶으시면 처제와 일단 입 맞추시고 와이프는 어떻게든 휘둘려서 확인 못하게 하시는 게 좋은 듯 하네요. 굳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밝혀서 좋은 일이라면 모를까. 용서받기에는 일이 너무 커요.